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됐습니다. 탄핵된 것은 아니고요. 직무 정지 상태죠. 자, 좋게 생각하면요. 그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잠시 특별 휴가를 받았다 생각하시고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으면 모든 게 다 원래보다 더 좋아집니다. 대역전, 대반격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지금 우리 언론이라든가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 다음 대선이 어쩌면 빨리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하에 대선 주자군을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좌파에서는 뭐 어쨌거나 뭐 이재명을 이제 필두로 조국이가 빠졌기 때문에요. 거기는 큰 변동이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 조국 정도였는데 조국이가 아웃됐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이가 빨리 사라지지 않는 한, 뭐 이재명 독주는 뭐 계속되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김동연, 김경수, 그 밖에 또 뭐 김부겸 그 정도 4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그건 그들이고, 자,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쪽에서는 이제 대선 주자가 누굽니까? 자, 이게 채널 A에서요. 이런 방송을 했어요. 여권의 대선 주자라고 하면서 이 5명을 거론했습니다. 와,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그 밑에 2명은 이쪽에 인물로 보지 않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윤석이는 또 어쨌거나 당에서 지금 뛰쳐나가가지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뭐 다른 당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권의 대선 주자로 과연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만, 근데 채널 A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작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느 특정한 언론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여권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는요. 요 5명 중에서 4명을 추릴 겁니다. 요 5명 중에서 4명. 그러니까 보수 몫이죠. 보수 몫. 이준석이를 그냥 보수로 보는 거죠. 유승민이도 보수로 보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도 어떤 뭐랄까 저항감이 생깁니다. 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김문수가 없고 그리고 요즘 또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전면에 지금 등장할 가능성도 큰데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했던 그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 부정선거를 띄우려고 하면은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도 필요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우파에서 원래 이제 바라는 인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아예 거론조차 안 돼요. 거론. 가장 중요한 메이지 미디어에서 그 둘을 거론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사람을 거론하는 거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요 3명은 상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뭐 비슷하지만 요 뭐 3강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유승민이가 원래는 오세훈, 홍준표와 함께 그 뭐 항상 그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죠. 요즘은 이제 존재감이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이상하게 됐죠. 당대표 이제 사퇴할 것 같은데요. 사퇴 안 하게 되면 쫓겨나가게 됩니다. 사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거나 사퇴한 뒤에 다른 정치적 모색을 뭐 하거나 아니면 정계에서 완전 사라지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동훈의 가능성은 이제 죽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중에서 1등할 가능성이 크다. 1등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이재명에 비해서 지지율이 아주 낮잖아요. 이재명은 최소 40에서 5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동훈은 겨우 이제 7, 8, 9 이러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계산적으로는 나중에 정말로 여야 저쪽 뭐 선수 이쪽 선수가 한 명씩 딱 정해지면은 박빙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영이 결집하게 되면은 한동훈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져요. 한동훈 지지자들 혹은 한동훈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사퇴할 때는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전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도 현재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향후 이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 축출 운동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극복하고 혹은 뭐 버텨내고 끝까지 남아 있을지는 좀 가봐야 되겠죠. 자, 오세훈, 홍준표는 제가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점, 약점이 다 드러나 있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클래스다, 정치인이다라는 것도 다 드러나 있고요.
자, 여기서요, 이준석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이준석이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올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명백합니다. 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까지는 나이가 안 돼가지고 대선 출마를 못했다라고, 이준석 지지 그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들어있던데요.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이준석이가 대선 피선거권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개혁신당 뭐 그 간판으로는 나가봐야 뭐 몇 프로 안 나오니까 보수 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자기가 볼 때는 만만하다라는 거지. 전부 만만하다.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한동훈도 지금 완전 꺾여버렸지. 홍준표, 오시훈, 유승민 뭐 전부 뭐 지지율이 자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젊은 층에게 먹히는 사람은 자신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수에서는 C라는 인물이잖아요. 이준석은 절대로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 안 되고 뭐 그냥 분탕이고 내부 총질이고 이렇게 보는데, 유승민은 배신자고,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또 단점이 있고, 오시훈대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홍 두 사람은, 홍준표, 오시훈 두 사람은 그 속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정체성도 조금 약간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믿고 맡기기에는 좀 먹석연치 않다. 홍준표는 왔다 갔다 그냥 늑비공 같다. 뭐 이런 어떤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뭘 믿고 이제 들어오느냐? 경선을 벌이게 되면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거야, 저기가 지금. 그러니까 여 지금 확실하게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와 있잖아요. 누구다 하라는 게 없잖아요. 요 5명을 딱 놓고 보면은. 그래서 빨리 보수에서 정말 확실히 밀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김문수를 빨리 세우자 하고 제가 누리PD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해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 물론 대통령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100%로 이제 보기는 어렵고 한 90 정도 본다 치고요. 나머지 10%를 생각해서 미리 대비는 좀 해놔야 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김문수 카드는 써보지도 못해요. 여론조사에 안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띄웁니까? 띄울 수가 없다니까.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우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러자면 이런 어떤 주요 언론에서 거론할 정도는 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조금 중립적, 객관적 이렇게 평론을 하는 사람들,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에서 가장 큰 표를 가져올 사람 조건이 있습니다. 보수가 원래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지지한다라는 전제가 깔리면은, 일단 우리 후보니까 무조건 다 밀어준다. 보수니까. 그럴 때 중도 확장이 제일 크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유승민이 1등이다 그러더라고요. 유승민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요. 유승민이가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에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에게 보수가 그렇게 몰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승민은 보수가 싫어하잖아요. 보수 안에서 그게 똘똘 뭉쳐서 전체 표를 다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승민은 너무도 큰 그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그 보수표를 다 못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또 한계가 있고,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이 아류가 될 거예요. 이준석이는 젊은 층에서 호응을 좀 하겠지만 워낙 비호감 지수가 높고 여성들이 또 이준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에서 차기 주자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장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도 뭐 장사를 해야 되죠. 차기 주자 이야기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야권은 이야기가 시시해요. 이재명이 워낙 우뚝해가지고. 진짜 재밌는 것은 이쪽 여권이거든요. 여기에 저 누리PD는 딴 이야기 이제 하고 싶지 않고, 김문수, 황교안 이런 사람을 여기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유튜브에서만 이야기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무슨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쓰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이 어차피 그 계엄을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부정선거 이슈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황교안 같은 분이 막 부정선거를 갖고 그냥 크게 또 이렇게 호소하고 대국민 뭐 어떤 그 메시지 던지면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등장할 것 같은데 한동훈이 이제 아웃되면요, 그 비대위원장 자리에 황교안 같은 사람을 좀 앉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기라면은 제가 권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은 딱 황교안이 적임이에요. 부정선거를 거론하려고 그러면
황교안 비대위원장에다가 민경욱 뭐 사무총장 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부정선거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 또 이렇게 대변인 만들어주고 그들이 직접 대국민 뭐 이런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스피커가 되어서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정말 그거는 완전히 그냥 진검승부죠. 그렇게 되면 황교안도 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김문수는 부정선거 이슈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것만큼은 조심스럽게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인물인데 그렇지만 정체성, 국가 정체성, 역사 회복, 나라를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는 김문수만한 인물이 없겠죠. 그래서 김문수도 지금 시급히 여기 적어도 주요 빅5 혹은 빅4 이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동훈은 이번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꾸역꾸역 또 나올 거예요. 홍준표도 사실은 굉장히 능력 뛰어난 사람이지만 전성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셔운도 지금 명태균 건으로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가 많아요, 전부.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에 세 사람보다는 밑에 세 사람 둘이 우리 언론에서 특히 조중동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래도 한동훈일까? 아니면 유승민일까? 이준석일까? 오세훈일까? 홍준표는 아닙니다. 조중동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조기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는데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출마하겠다라고 합니다. 홍준표는 당연히 대통령을 위해서 또 마지막 또 승부수를 던지겠죠. 홍준표 꼭 대통령 되시라라는 그 지지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 생각은요. 대통령이 아웃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지금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전체 여론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리하죠. 여론이 어느 정도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혈전을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자면 결국 대통령이 무난한 카드로는 안 되고 부정선거 이슈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갖고 돌파를 해야 돼요. 저들이 뭐 탄핵을 많이 했다, 뭐 예산을 갖고 장난쳤다 이런 것만 갖고는 글쎄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는 계엄령의 이유로서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우리는 충분하다고 보지만 헌법재판소 같은 이런 기구가 볼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왜 정치로 못 푸느냐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때문에 부정선거 이슈는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장동혁과 만나고 나온 뒤 한동훈이 이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때 말이죠. 저는 한동훈의 이 속이 지금 다 드러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장동혁은 또 어떤 심정인지 다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금 누군가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 한동훈은 자동적으로 이런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이 표정이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순식간에 이렇게 스마일로 변하는 거지. 카메라 앞에서는 엄청난 쇼입니다. 이거 사실. 근데 장동혁의 이 표정 보십시오. 입술을 깨물고 굉장히 화가 난 그냥 경롱한 그런 모양이죠. 장동혁이 왜 한동훈을 이번에 그렇게 박살을 냈는지 한동훈과 같이 가지 않는지 장동혁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게 오히려 그게 장동혁의 정치 인생을 끊는 최악의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장동혁뿐 아니고 진종호도 이번에 빠져나왔잖아요. 거기 박정훈 F4라 그랬는데 전부 다 그랬죠. 자, 한동훈의 실체가 이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 없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상황 봐서는요. 대통령을 이제 구하자. 대통령 스스로 어떤 그 카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힘을 얹어줘야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100% 된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100%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90, 82 정도 되겠죠. 나머지 작은 가능성, 혹여 일이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넉넉히 있다가는요, 대선 후보군에는 아까 그 5명 보여줬죠. 그 중에 누군가 된다니까요. 그거 원하지 않는다면요, 빨리 김문수, 황교안 이런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띄워야 됩니다. 원희룡도 있지만 원희룡은 언론에서 이렇게 빅 사이즈로 대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애석한 일인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 하여튼 누군가 이 보수 전체 애국 자유 우파 이 선진 세력들 이들을 그냥 견인할 수 있는 리더를 차세대 리더를 찾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인물이면 제일 좋고 그러면서 전체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진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누리PD였습니다.